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선생은 서울시장의 용역 깡패에게 폭행당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했다 하는가?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선생,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에 보낸 용역 깡패에게 폭행당하고 두들겨 맞은 우리공화당 당원들, 국민들을 왜 대한민국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당사를 용역 깡패들을 보내 부수고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100여 명 넘게 폭행을 한 당일인 2019년 6월 25일 폭력적 행정 대집행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선생이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선생은 그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텐트 철거 과정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충돌만 막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자다운 말입니다. 헌법에 의거해 정당 활동의 자유, 국민 기본권을 행사하는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당사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6.25 폭거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의 인식은 충격적으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주의적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용역 깡패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용역 깡패가 아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했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문재인 선생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은 아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권리를 알고나 있는지 묻겠습니다. 소위 인권 변호사였다는 문재인 선생이 6월 2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찰청장 등에게 한 발언은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공화당 대변인 진승정입니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 광화문 광장 천막 당사 현장에서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그러나 끝까지 거짓말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 오늘은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 63일차,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인신감금, 옥중투쟁을 시작하신 지 833일째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에서 한국의 200대 기업의 신용도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S&P는 어제 한국의 수출 의존형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 산업이 앞으로 1, 2년 내에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고, 특히 지난 4월의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춘 S&P가 올해 성장률을 다시 2.0%로 내렸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에서 6개월 사이에 0.5%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전에 없던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올해 6개월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0.3%에서 0.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에 이상이 없다고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의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과연 어디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지탱할 능력이 없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당장 경질하라. 어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30대의 대기업, 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내로남불식으로 정부가 외교 잘못으로 벌어진 일을 경제 기업인들에게 떠넘기는 한심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그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기업의 총수들에게 대안을 말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기업인들에게 대한 간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대처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총수 30명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기의 외교 잘못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내로남불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가관인 것은 지금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미국 관계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박 7일간 아프리카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업들을 불러놓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대처하자고 해놓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외교부 장관은 한가하게 아프리카 출장 여행을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보아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상대는 문재인 씨.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7월 2일 국무회의 중 문재인 씨가 말한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이고 경찰이 불법이 난무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과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질책했습니다. 도대체 6월 25일 상황을 청와대는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정말 좌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6월 25일 박원순 시장의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폭력 깡패를 동원한 폭력 행위입니다. 문재인 씨 말대로 현행법으로 잡아들인다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폭력 깡패들을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폭행을 당한 우리를 보고 현행범이라고 말하고 폭행한 용역 깡패들을 잘한 것처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부의 보고와 박원순 씨 말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날 일어났던 유튜브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어떻게 문재인 씨가 이런 인식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회수석이나 사회비서관들은 현장 혹은 25일 있었던 폭력의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원진 공동대표가 다 공개했습니다. 인식과 생각이 좌파들은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폭행당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말하고 폭행한 사람을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우리 공화당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거칠게 행동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집행 시 동원된 공무원이 무력감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날 경찰이 2,400명이 동원되었고 서울시 공무원이 500명, 용역 깡패가 57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60, 70대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력감을 느꼈단 말입니까? 오한말을 듣고 쇳바루를 들고 광목을 들고 우리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그런데도 3,500명이 200명에게 무력감을 느꼈다는 그런 거짓말을 청와대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용서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폭행 동영상을 250만 국민들이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200명에게 3,500명의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느꼈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국무회의 그런 자리에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고 문재인 씨라는 사람은 폭력적인 현행범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라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식은 국민들이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날의 폭력적인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벌써 25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씨가 직접 우리 공화당 애국 당사 천막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박원순 씨가 아니라 문재인 씨와의 싸움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 폐진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끝내는 것.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투쟁하겠다. 문재인 씨가 정권 잡고 잘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나고 경제 지표는 9군데 모두 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투자, 소비, 주식, 부동산, 외환, 수출 모든 것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아직 경제 지표가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안보의 빗장을 열어주고 북한 안보 비핵화쇼로 2년 반 동안 국민을 속이고 결국 문지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안보 불감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김정은의 아가리에 그대로 집어넣고 있는 안보 참사입니다. 인사는 전라도 사람 중심으로 거의 완벽한 좌파 인사를 했습니다. 외교는 또 어떠합니까? 미국뿐 아니라 우방국에게 왕따 외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품격과 국가의 위신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가장 반인권적이고 가장 못사는 북한을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입니다. 결국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의 외교는 왕따가 되어버렸고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 간에 한국을 패싱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장 경제
문제에 맞는 교육 원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유치원, 자사고 등 모든 것이 좌파들의 생각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00년지 대계의 교육을 2년 반 만에 완전 좌파 중심으로 바꾸어버린 문재인 정권은 있을 수 없는 참사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공수처법을 도입해서 국회의원을 수족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 경제가 잘 되었습니까? 나라가 편해졌습니까? 국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빼앗아간 이 문재인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어떠한 권력의 압박, 어떠한 좌파들의 공격적인 음해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7년 3월 10일에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 정당의 도리이고 정치인이 해야 할 일. 정모 씨라는 사람은 3월 10일에 버스를 탈취해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버스가 왜 문이 열려 있었으며 버스 안에는 갈고리와 같은 수많은 살상 무기들이 왜 실려 있었습니까? 정모 씨가 버스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12분이 지나는 동안 경찰들은 다 도망가고 애꿎은 김한식 씨만 경찰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모 씨의 재판에서 경찰의 스피커가 하향되어 차량에 탑재된 그 상황을 경찰의 잘못이라고 재판부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셀프 수사를 통해 덮어버렸습니다. 5사람 중에서 김만식 씨는 경찰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시고 나머지 4분은 경찰의 방어 잘못으로 밟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 사이에 4.19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실을 덮고 가자는 것이 정당의 할 도리이고 정치인이 할 일입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했지만 그런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나서고 정당이 나서서 원과 환을 풀어주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정당의 책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묻고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입장에서 5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보상, 6월 25일 박원순 시장의 용역 깡패에 의한 폭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포스원 코리아라는 용역업체는 떳떳한데 홈페이지를 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스원 코리아는 전국의 좌파단체, 서울시, 경찰청 등의 철거 용역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좌파단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포스원 코리아가 무엇을 갖추려고 우리가 포스원 코리아를 지적하자마자 홈페이지를 닫은 것입니까? 포스원 코리아의 김경현이라는 대표이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기다려보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동원한 용역 깡패들이 어떤 조직이었는지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정상적인 우리 공화당의 정당 활동을 막고 아무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폭행한 박원순 시장이 떳떳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법적인 문제는 문제대로 국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몽은 계몽대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략물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은 당연한 정당의 책무이고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밀반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그 전략물자가 생화학 무기로 직접
직접 쓸 수 있으면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한 우려를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실에서도 전략무기 밀반출에 의해서 그 무기가 북한의 핵 혹은 생화무기에 이용되면 절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략물자 밀반출 자료 요청을 했고 전략물자 밀반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략물질 밀반출 위험에 대해 두 달 전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두 달 전의 일인데 그때 정부는 전략물질 밀반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한 발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데 있다가 그 기사를 일본에서 적반하장으로 이용해 전략물질 밀반출 관련한 일본의 경제보복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전략물자가 외국으로 밀반출되고 그것이 아랍에미리트나 베트남,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은 국가가 통제하고 전략물질 밀반출 업체를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상 아주 중요한 전략물질이 밀반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청이나 검찰,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약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한 현황을 발표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그것이 북한에 반입되었을 것이라 가정을 하지 말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략물자 북한 유입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거를 대지 못하고 막연히 전략물자가 북한이나 이란에 공급되었을 것이라는 무책임하고 적반하장식의 경제보복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전략물자가 소위 말하는 반미 국가의 핵무기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양국 간 힘을 합쳐서 전략물질 밀반출 관련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전반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CI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CIA가 남의 집 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략물자가 한일 간 첨예한 대립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이고 전략물자가 정말 북한에 유입되었는가, 한국의 전략물자가 삼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유입되었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전략물자는 생화학무기의 원료가 되고 핵무기 개발의 중요한 원료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호들갑 떨지 말고 더 이상 전략물자 밀반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고 전략물자 밀반출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또 좌파들이 말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한 내용들은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자료들을 요청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 준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자료 요청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두 달 전에 있었던 조선일보 기사를 일본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전략물자가 밀반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눈 감아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말입니다. 우리 정부에게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략물자가 왜 외국으로 밀반출되었는가 하는 지적을 통해서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은 정당의 당연한 책무이고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를 일본이 도용했다 하며 그것을 마치 전략물자에 대한 자료를 조원진 대표가 넘겨준 것 같이 매도하고 있는 좌파들은 정신들을 좀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전략물자가 만약에 북한에 유입이 되었다면 이것은 여적죄입니다. 전략물자가 정부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밀반출되어 그것이 이란이나 북한에 유입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물자가 바로 북한의 무기 생산에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전략물자의 흐름도, 즉 지도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략물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하청업체가 어떤 전략물자를 생산하고 있는지, 또 그 전략물자가 나머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소비된 것 이외에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와 혹시 밀반출을 통해 제3국으로 가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5월 27일 조선일보 기사는 정부에 대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달 지난 기사를 일본 정부가 요하는데 좌파들은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진 듯 조원진 의원 사무실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제발 정신들을 좀 차리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전략 물자가 북한 무기에 이용된 증거가 있다면 이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부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정부가 견뎌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전략 물자로 인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철저하게 관리하고 파헤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지금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